네, 안녕하세요. 정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에 지난주부터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 거의 다 나았는데 목소리가 안 돌아와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 오늘 트렌드를 보는 창 인스타그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생각할 거는 의료계 컨텐츠 이제 수출하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어떤 곳이고 사람들이 왜 인스타그램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트렌드는 젠지 세대가 이끌고 있잖아요. Z 세대들은 어떻게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해시태그, 그다음에 릴스와 숏폼,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제 인스타그램 이 계정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원래는 제가 그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책 리뷰하는 계정, 그다음에 뭐 그림 그리는 계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너무 신기하게 같은 저인데 실제 이 계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취향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것저것 일상을 올릴 때 만나는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책을 리뷰하기 시작을 하면서 뭐 출판사 관계자들, 그다음에 저처럼 책을 리뷰한 사람들, 그다음에 뭐 독자들, 뭐 작가들, 이런 사람들을 이 계정에서 많이 만나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미술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같이 드로잉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른 각각의 커뮤니티를 한 사람인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요. 먼저 인스타그램은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의 관심사와 가까워질 수 있는 플랫폼. 그래서 저희 미션 자체가 사람들을 가깝게 하자, 이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잠깐 뒤로 넘어갈게요. 네. 맨 왼쪽에 여기 아마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응원 반창고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때 아마 이노션이랑 했었나? 그래가지고 그 의료진 분들이 반창고를 막 쓰셔서 막 여기가 이렇게 막 허물어지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그래서 거기에 응원 메시지를 써서 전달하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분들이 그걸 쓰기 전에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캠페인을 했었고요. 이렇게 뭐 그 겨울철 나무를 케어하는 팁이라든지, 그다음에 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강아지가 처음 눈을 만난 거예요. 약간 이런 일상의 모든 순간을 담는 것이 이제 소셜 미디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코로나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WHO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세이프티 어드바이스를 좀 달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챗을 오픈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기도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개인 단체들이 코로나를 맞아서 기부하는 거를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알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 어떤 것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0억 명 정도 됩니다. 제가 5년 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10억 명이었거든요. 지금 2배로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Z세대가 가장 트렌드를 먼저 접하는 곳, 그다음에 다양성이 되게 인정되는 곳,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아요. 저는 20분에 딱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자기 표현, 관심사가 모여서 커뮤니티와 문화를 생성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나 자신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플랫폼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 해시태그, 일상이라는 해시태그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나의 일상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하고, 이런 공간이 지금 소셜 미디어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이 재미있는 거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발견되고 연결된다는 그 지점인데요. 시공간을 뛰어넘는 연결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요리를 좋아해요. 그럼 요리에 대한 그 포스팅을 많이 보고 좋아요를 누르겠죠. 그러면 어떤 제가 뭐 그 셰프의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하다 보면 그 셰프가 쓰는 조리 도구가 어떤 걸까? 약간 이런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쓰는 조리 도구로도 관심이 넓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관심이 확장되고 연결된다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BTS의 RM 씨가 제가 노원 쪽에 사는데 거기에 커피숍에 와가지고 이제 커피하고 차를 이제 마시고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장소 태그는 하지 않았는데요. 아미분들은 굉장히 뛰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느 커피숍이고 어떤 무슨 커피를 먹었는지 다 밝혀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블렌딩이라는 그 커피를 먹고 쿠키를 먹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그러면 RM이 저기 왜 갔을까? 생각해보면 RM은 미술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스킷 플로어라는 커피숍에 갔었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블렌딩 커피를 먹었고, 거기는 이제 공릉동의 공트럴파크라는 이런 기찻길을 리모델링한 곳인데요. 거기를 갔다가 이제 서울시립 북서울 서울시립 미술관에 가서 테이트 뮤지엄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다가 내가 윌리엄 터너라는 작가를 관심 있게 된다. 그래서 관심을 보게 되고요. 주말에 실제 이런 투어가 막 생겨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비스킷 플로어 사장님이 나중에 인스타에 피드를 올리셨는데 정부의 재난 지원금보다 RM님의 은총이 정말 우리 가게에 큰 보탬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인스타그램 자체가 나만 알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징검다리 뛰듯이 연결되고 확장돼서 어떤 다른 커뮤니티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두 번째 특징은요. 다양성이 존중받는 것입니다. 뭐냐면 진짜 나를 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하는 100만 명이 있으면 100만 가지의 다른 이유를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해시태그 팔로우, 그러니까 기능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공스타그램에 관련된 해시태그가 있으면 다 저한테 우선순위로 뜨게 되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2019년, 20년 계속 매년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탑10에 물론 방탄, 데일리룩 이런 거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글귀 스타그램, 글귀, 영화 명대사, 위로 글귀 이런 게 10위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이러면 굉장히 보여지는 것, 약간 비주얼적인 거 그런 걸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 공간에서도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한 걸 찾고 위로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성이 좀 장점이 되는데요. 여기에 그 키크니님은 아시죠? 네. 손을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이것도 키크니 씨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명이 넘었어요. 팔로워가. 그래서 한국에서 일러스트레이터 중에서는 가장 팔로워가 많으신데 이분은 이런 식으로 이 나이에 저보다 어린 연예인 덕질에 빠져서 영상만 보고 상상 연애하는 저를 폰은 뭐라고 할까 했을 때 영상 연하 커플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댓글을 이제 사진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림체는 예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위에 며느라기 수신지 작가님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다음 이런 쪽에 실제 며느라기 이야기를 연재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셨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며느라기 이야기는 우리 독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돈 주고 팔 수 없다 해서 연재 실패를 하시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연재를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바이럴이 되고 또 웹 드라마까지 제작이 되고 책도 내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최고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 그림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 너무 예쁜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 네 말도 맞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근데 내 맘대로 할게요. 약간 이런 식의 젠지들을 굉장히 대변하는 이런 것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스타그램에서는 뭐가 잘 나가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를 드러낸다. 요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브랜드 같은 경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의 공감을 좀 얻을 수 있는 걸 하면 훨씬 인기가 바이럴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멕시코의 죽은 자의 날 거기에 보면은 그때 원래 재단을 하고 이렇게 축제처럼 저희도 애니메이션을 통해 봤듯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신 조상분들을 이제 기리는데요.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되니까 약간 가상의 재단을 인스타그램 AR 필터로 해가지고 거의 700만 명 넘게 이 필터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왼쪽은 이제 데이빗 베컴하고 같이 축구를 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기 말을 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빨리 가네요. 제가 빨리빨리 넘길게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트렌드예요. 자, 트렌드를 따라가기 좋은 곳, 이제 해시태그인데요. 해시태그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행동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즐거움, 그다음에 컬처 이런 걸 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달고나 커피 같은 경우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2달 만에 미국, 뭐 이집트,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서도 해시태그 상위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의료계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생각할 때 저희가 한국 컨텐츠를 하고 그냥 우리 옆에 있는 뭐 그래서 우리의 타겟 독자들을 이제 타겟 뭐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해도 그게 인스타그램 공간에서는 어떻게 바이럴이 돼서 멀리 나갈 수 있는지는 저희의 예측 불허입니다. 실제로 제 동생이 김치전 만드는 영상이란 거를 30초짜리 그 김치전에 라이스 페이퍼를 해가지고 하는 걸 했거든요. 근데 그게 500만 뷰가 됐어요. 그래서 500만 뷰가 되니까 그게 진짜 한국뿐 아니라 뭐 일본뿐, 뭐 중국뿐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또 댓글을 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장 많이 팔로우하는 해시태그인데요. 실제로는 공스타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700만 개 정도 해시태그를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도 인스타그램의 트렌드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공부나 운동은 혼자 외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너무 외롭기 때문에 이거를 해시태그로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오운환 올리잖아요. 그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운환 올리면서 나를 인증한다는 의미도 있고 다른 사람이 운동하는 걸 보면서 서로 자극받는다. 커뮤니티의 개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젠지들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젠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그 구찌 플렉십 스토어 이태원에 있는 거기 점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다른 명품들은 지금 다 청담동에 있는데 왜 여기 뜬금없이 이태원에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실제 구매를 하는 고객들은 굉장히 연령대가 높대요. 근데 실제 이게 그 이태원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들어와서 이제 옷을 본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일지라도 젊은 세대가 하는 옷, 젊은 세대가 사는 옷 그런 걸 하고 싶지 내가 50대니까 50대가 하는 걸 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젠지들은 트렌드를 리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전 세계 인구 중 25억 명이고요.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지금 젠지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저희가 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많이 봐요. 유머라든가 일상이라든가 뭐 패션, 뭐 크리에이터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 2024년의 키워드를 꼽아봤더니 당당한 나 자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좀 더 집중하는 이런 해가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꼽았고요. 실제로 글로벌 세대는 25%, 한국 세대는 44%가 정말 나에 대해 좀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Z세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서 콘텐츠를 본 다음에 잠깐 넘어갈게요. 네. 실제 어떻게 하냐면요. DM을 보내거나 아니면 라이크를 누르거나 이런 식으로 내 취향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저희 인스타그램 눈팅만 하는 분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자신의 취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개 이상의 계정을 운영을 하고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한 친구, 그 다음에 내가 펜질할 때, 덕질할 때 또 그런 계정을 하고 저처럼 한 2개에서 3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러니까 어떤 내가 나를 표현하는 공간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로 올리는 사람도 있고 릴스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스토리로 찰나의 어떤 느낌을 담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R 효과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 이런 것들을 젠지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밌는 건요.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뭐 유재석이다 뭐 이러면 너무 그 셀럽 파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실제로 멀리 있는 유재석보다 내가 팔로우하는 뷰티 인플루언서가 훨씬 영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팔로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질병관리본부에서 키 크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팔로우가 100만인데 광고도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와 함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의 특성을 가지고 하는 광고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재미있는 건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팔로우 하는데 90% 이상의 비즈니스 팔로우 해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뭐 구글에서 뭐 서치하다가 광고가 나오면 그냥 뭐 X를 하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는 이 광고 콘텐츠가 나의 흥미와 맞는다면 전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계속 팔로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명 중 2명이나 내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비즈니스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효리 씨가 저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되게 광고 화제가 됐었죠. 뭐라고 올렸냐면 광고 다시 하고 싶습니다. 광고 문의는 안테나 뮤직으로 해주세요 했는데 모든 브랜드에서 댓글을 막 달았어요. 네. 그리고 실제 이런 광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비즈니스 트렌드는 브랜드가 있고 크리에이터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이게 브랜드와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브랜드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캠페인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트렌드예요. 인물 중심의 브랜딩 캠페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소리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외국인이랑 연애하는데 근데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기야 왔다. Hey there, thanks for meeting me here.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세상 스윗해. What are you going to drink? I'll just have a coffee. What about you? 나는 같은 걸로. 참 되게 남친은 한국어도 알아볼 줄 알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전에는 그 음악이 아니라 컨텐츠를 만들고 음악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그냥 음악에 맞춰서 이런 광고 컨텐츠를 만드는 게 트렌드입니다. 이것도 소리 한번 높여주시겠어요? 이건 진짜 음악에 먼저 광고 콘텐츠를 만든 거예요. 오늘은 두 오버더푸드 번째도 방건조 오징어를 활용한 3가지 이거 레시피를 건조 소개해볼 오징어 거예요. 홍보하시는 첫 번째, 건데요. 오징어 버터구이. 버터에 다진 마늘을 섞어 칼집을 낸 오징어에 발라준 다음 와플팬에 쿡 눌러 구워주면 버터 풍미가 아주 넘쳐나요. 두 번째, 오징어 덮밥. 고추기름을 내고 양념된 투하, 오징어 투하, 볶아 위에 살포시 강한 프라이를 올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릴스인데요. 릴스는 뭐냐면 그 숏폼 동영상이에요. 저 다음에 그 CD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2분의 1 규모인 38억 명의 사용자들이 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릴스 론칭한 이후에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 24%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20억 회 이상 사람들이 릴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콘텐츠 포맷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예전에는 그냥 저희가 굉장히 일방적이었잖아요. 근데 소비 형태가 좀 달라져가지고 사람들이 적극적인 그 동영상의 소비자이면서 또 템플릿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만드는, 저도 그때 회사에서 뭐 퇴근하는데 여기 문이 이제 유리가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웃으면서 퇴근을 했는데 그게 너무 웃기다고 제가 짧게 동영상을 찍었는데 또 그게 바이럴이 엄청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일상의 순간을 나만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컨텐츠 제작이 쉬워졌다, 쌍방향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릴스의 화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즐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것도 소리 한번 켜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 사람들이 사운드와 함께 보는 비율이 80%가 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사용하는 비율도 40%가 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요거는 요새는 친구들이 되게 또 2배속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캡션을 넣어서 내용 전개를 돕는 이런 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건 저희가 가상의 브랜드로 만든 건데요. 실제 보면은 예전에는 광고가 완벽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누군가 진짜 이 쇼핑백을 받아가지고 뭐 가상의 어떤 쇼핑 브랜드 마크에서 뭘 받았다, 약간 이런 기쁜 이런 것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릴스 만드실 때도 오히려 84% 이상의 사람들이 콘텐츠가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20분밖에 없어가지고 엄청 응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팬덤을 만드는 3가지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떤 것을 원하는가,
이거를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듣는다는 건요. 제가 헬스케어 관련 콘텐츠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그 의료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간호사분인데 간호사가 뭐 야근하면서 밤 잘 새우는 법, 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팁을 주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인스타툰, 뭐 병원 이야기라든가, 뭐 간호사 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인스타툰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헬스케어 콘텐츠 중에는 그런 인식의 전환, 어떤 캠페인성 콘텐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만의 보이스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할 때는 그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이 어떤 그 질환에 강점이 있는지, 그럼 그 질환에 대해서 뭔가 인식 개선이나 뭔가 어떤 팁들을 좀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좀 모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것만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트렌드를 보면서 좀 재밌는 것들을 좀 할 수가 있고, 이런 게 계속 누적이 되면 이제 나의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트렌드를 보고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의료 헬스케어 콘텐츠일수록 약간, 왜냐면 저희가 그 다이렉트리 우리 제품을 홍보하거나 약간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적이고 어떤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콘텐츠를 좀 만드는 거, 그 대신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굉장히 짧았는데 20분 딱 맞춰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제 인스타그램 그 핸들 드렸으니까요. 나중에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